어느 날 새벽 1시를 넘긴 시간, 갑작스럽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띵동.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다름 아닌 희숙이었다. 어머, 희숙이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녀는 단정하게 입은 흰 블라우스와 스커트, 검정 스타킹 차림이었다. 평소에도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얼굴이 약간 일그러져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또 싸웠구나. 창식이 그 자식이 또 뭔 짓을 한 거야? 해숙의 남편 창식은 천하의 바람둥이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결혼 준비를 할 때조차 바람을 피울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다. 최근에는 이혼한 여직원과 엮여 카드 영수증 한 장 때문에 사건이 터졌고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말했다. 경태 오빠, 나 술 좀 줘. 딱 한 잔만 마실게. 한 잔? 그 한 잔에서 끝난 적이 있었던가. 결국 나는 그녀와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테이블에 소주 한 병이 놓였고 그녀는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나 이번에는 진짜로 이혼할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가 곧이어 말을 바꿨다. 아니, 안 할 거야. 그 사람이 내 인생 망쳐놨으니 나도 그 사람 인생 망가뜨려 놔야겠어.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한참을 이런 말을 반복했다. 오빠가 나 좀 도와줄래?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역시 오빠는 항상 내 편이라니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술잔을 다시 채웠다. 근데 왜 나만 참아야 되는 거냐고. 왜? 도대체 왜 나만 피해자가 돼야 돼?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나는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책임감도 느꼈다. 혜수가, 이젠 정말 뭔가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 오빠, 나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선택은 창식이를 고쳐 쓰는 거겠지. 그게 안 되면 결국 이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나저나 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결혼 전에 창식이 바람기 있는 거 알았잖아. 근데 왜 알면서도 결혼했어? 그녀는 피식 웃으며 술잔을 흔들었다. 글쎄, 창식 오빠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나 봐. 하룻밤 같이 보내면 또 좋아지고 그럼 다 믿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 고문 같은 거였지 뭐. 나는 그녀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희망 고문이라니 정말 고생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이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잘 생각해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나도 알아, 오빠. 근데 정말 어려운 선택이야. 그날 새벽 술잔을 비우는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웠지만 동시에 강단 있는 사람이길 바라는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해숙과의 대화는 점점 더 미묘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술 기운이 돌면서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다. 오빠, 나 오빠 믿어도 돼? 해숙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왜? 갑자기?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술기운 때문인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다. 오빠, 내가 이런 말 해도 돼? 해숙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실 나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야 했나 봐. 내가 왜 그때 이런 남자를 못 만났을까? 그 말에 나는 어쩔 줄 몰라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느꼈다. 해숙은 잔을 들어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진짜야.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나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나는 어딘가 부끄럽고도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농담이 아니었다. 해숙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오빠는 고지식하고 재미는 없어서 바람 같은 건 안 피우잖아. 해숙은 갑자기 그런 말을 던지며 피식 웃었다. 그거 칭찬이야, 욕이야? 나는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칭찬이지. 연애할 땐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오빠 같은 사람이 진짜 신랑감으론 최고인 거 있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진국이라니. 이런 칭찬은 또 처음이네. 해숙은 술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창식이랑은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기분이야. 그녀의 진지한 고백에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어때? 나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만 편한 거야?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솔직히 나도 너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그 말이 떨어지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어쩐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그 간격은 점점 좁혀져만 갔다. 그러던 중 집 나간 혜숙을 걱정한 건지 창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혜숙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피식 웃더니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전원을 꺼버렸다. 나 이번엔 절대 못 참아.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사실 혜숙과는 창식과 결혼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그녀는 어디서든 시선을 끌 만큼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자신감이 사람을 홀리는 듯했다. 창식은 결혼이란 울타리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 결혼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며 자유로운 삶을 고집하던 그가 혜숙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도 아마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이었을 것이다. 결혼 후 처음 몇 년간 두 사람은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부부처럼 보였다. 혜숙은 누구보다 우아하고 창식은 그녀 곁에서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애정이 조금씩 식어가던 어느 순간 창식의 바람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마도 혜숙은 창식의 이런 성향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결혼을 결심한 건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있는 한 창식이 딴 눈 팔 일은 없을 거야. 혜숙 자신도 외모며 매력이며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녀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일 테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창식의 관심은 점차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혜숙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단호한 행동들에는 아마 그런 상처와 배신감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혜숙은 갑작스레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오빠, 나 근데 창식 오빠한테 복수하는 방법 생각났어. 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뭔데? 그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그게 오빠랑 내가 만나는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빠랑 나 몰래 만나서 창식 오빠를 골탕 먹이는 거지.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황당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될 소리지. 나랑 창식이랑은 오랜 우정이 있다고. 혜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니, 오빠가 뭐든 도와준다면서 나한테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그건 또 다른 얘기지. 내 말대로 하면 다 파국이야. 창식이랑 나랑은 끝장이 나겠지. 내가 진짜로 그걸 원하는 거야? 혜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손가락으로 턱을 괴며 중얼거렸다. 그럼 몰래 만나면 되지? 몰래? 비밀 연애. 아무도 모르게. 창식 오빠도 모르게.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 말에 반대해야 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혜숙과 몰래 만난다는 상상은 나쁜 쪽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장난스러운 표정과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 묘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몰래라. 진짜 아무도 모른다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렇지. 나랑 오빠만 아는 비밀이면 되는 거야.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복잡하게 얽히지만 않는다면 나도 싫지는 않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그녀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오빠, 나 오늘 외박할 거야. 집에 안 들어가.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창식이한테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 모른다고 해. 신경 쓰지 마.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평소 주량이 한 병이었던 그녀는 이날 2병째 와인을 비우더니 어느 순간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오빠, 나 너무 졸려. 이대로는 집에 못 가. 여기서 재워줘. 오빠 집에서 자고 갈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바닥에 눕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그녀의 귓가에선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기운에 잠든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런 그녀를 한참 지켜보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녀가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혜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어쩌면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은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 한쪽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주워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혹시 내 귀걸이 오빠 집에 있어? 응,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그녀는 다음날 꽃단장을 한 채로 집에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그날 일 다 기억해?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걸. 그날 이후 혜숙은 나를 점점 더 자주 찾았다. 남편과의 복잡한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어딘가 새로운 일탈을 꿈꾸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방문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었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더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다. 혜숙은 어딘가에서 스스로의 길을 다시 찾아가려는 듯 때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때로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돌싱남입니다. 결혼 초 우리 부부는 다툼이 잦았어요. 시댁, 처가, 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히다 보니 초반 2년은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집 대출의 연봉도 5천 정도라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취향이 잘 맞아서 나름대로 즐기며 살아왔죠. 하지만 결혼 5년 차가 되던 때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실을 듣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며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맞춰가며 살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의 성격은 여전히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이라 가끔씩 감정적으로 앞뒤를 안 재고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기도 했고 제가 참으면서 지냈죠. 아내도 조금씩 그런 성격을 고쳐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격이 다시 튀어나오더군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지기 시작했고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다 보니 큰 다툼으로 번졌어요. 결국 아내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는 일도 잦아졌어요. 그 후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처음 보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극에 달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감정을 쏟아냈죠.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2해가 흐른 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바로 친구의 아내 혜숙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이라는 상처를 서로 위로하며 그 사이에 정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혜숙은 지인의 소개로 내 친구와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8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에 애정이 조금씩 식어갈 때쯤 일주일씩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남편의 잦은 출장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역시 지나칠 정도였죠. 임신 중이라 민감해질까봐 그녀는 애써 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카풀로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 여직원은 2아이를 키우는 이혼녀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외박하고 술을 마시는 걸 보면서 그녀는 이미 바람을 피운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바람의 상대가 그동안 친자매처럼 지내던 여직원이라는 사실은 1년 뒤에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 복수를 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일탈을 원했던 것인지 혜숙은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8개월 동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혜숙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찾은 듯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친구는 아직 우리 관계를 모르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용서받는 용기와 용서하는 용기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창식과 혜숙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더라도 창식은 오랜 친구로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우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제3자를 통해 알게 되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사실을 밝히는 편이 그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고 상황을 더 원만히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